안녕하세요. 정원장의 건강교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족저근막염, 말이 참 어렵죠. 어떤 데 보면 방송에서도 발음을 굉장히 어려워하던데요. 자, 족저근막염, 그죠? 한번 뜻을 알아볼까요? 발족자입니다. 그죠? 발, 그리고 바닥저, 그죠? 발바닥에 있는 근막. 발바닥에는 발을 이렇게 오므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얇은 근육이 있습니다. 그 근육을 싸고 있는 막, 그것이 바로 근막입니다. 그러니까 발바닥에 있는 근육을 싸고 있는 막에 생긴 염증,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족저근막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발바닥에 있는 근육을 싸고 있는 막에 생긴 염증, 이런 뜻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증상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제 한의원을 찾으시는 분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정형외과를 거쳐오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불치 혹은 난치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양방 정형외과에서는 대부분 진통소염제 계통을 처방하고 호전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상당수는 호전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불치니 난치니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족저근막염이 왜 오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한 흔적이 별로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환자분들이 오시면 그것을 어떻게 분류를 하고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족저근막염이 오는 유형을 대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크게는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척추신경과 관련된 증상입니다. 요추, 허리 쪽에 디스크라든가 협착증으로 인해서 시술을 하신 이후에 이런 발바닥에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명확하게 신경에서 연관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은 치료 경과가 조금 더디고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 하지만 그 신경을 압박하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근육 관련 증상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이 근육이 뭐냐, 양방 쪽에서는 지금 보면 근육을 측정할 수 있는, 진단할 수 있는 장비가 거의 없습니다. 근육이 뭉쳤다든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진단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대부분 이 뼈 사진을 보면서 뼈 쪽에서 원인을 찾는데요. 의외로 근육과 관련된 이 족저근막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의 사진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기 제가 이렇게 띄워드리는 그림 있죠. 이게 뭐냐면 신경이 하체 쪽으로 내려가면서 피부나 그 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마치 등고선처럼 나타낸 거거든요. 요 그림에 보시면 그 발바닥이 L5, 그러니까 요추 5번 신경이 영향을 미치는 구역입니다. 그리고 종아리나 이런 데 보면 천추신경들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 영향을 미치는 구역들이 있죠. 그래서 요추나 천추신경이 특정 부위에서 근육이 뭉쳐서 그 신경을 압박하게 되거나 내려가는 그 과정을 방해하게 되면 발바닥이나 종아리 이런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뭉쳐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죠?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종아리입니다. 종아리. 참, 이 친구는요, 한의사들이 경혈학 공부할 때 쓰는 동인이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동인에서 확인해 보면 이 둔부 있죠? 엉덩이 부분, 그리고 이 종아리 부분, 이런 부분에서 근육이 굉장히 경직이 되거나 뭉치거나 하면요, 이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이나 그 순환을 방해해서 이 발바닥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양방에서 직접 촉진을 하지 않고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놓치고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뭉치게 되면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요. 어머님들, 아주 연세가 조금 있으신 어머님들 보면 일었을 때 아이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 이 부분이 뭉치면 그렇게 됩니다. 이 부분은 설거지 할 때처럼 약간 숙인 자세 있잖아요. 그런 숙인 자세를 하는 그런 동작을 하시거나 뭔가를 이렇게 드는 동작, 당기거나 이런 동작을 해서 이 뒷부분, 등 부분의 근육을 쓰는 그런 동작을 많이 하시면 이 부분의 근육들이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런 이유로 뭉치거나 아니면 예전에 좌골신경통처럼 이 안쪽이 굉장히 뭉치면 이 다리 아래로 내려가는 신경들에 영향을 미쳐서 이 발바닥이나 종아리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이 환자분들이 치료는 굉장히 좀 수월한 편이고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비만과 부종과 관련된 증상입니다. 비만하신 분들 있죠. 살이 조금 찌신 분들은 아무래도 지방들이 많죠. 그리고 그 지방들이 발바닥에 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바닥에 감각이 좀 이상해질 수도 있고요. 순환을 방해하게 되죠. 그리고 당연히 체중이 조금 많이 나가니까 이 발바닥에 더 많은 그런 부담을 주겠죠. 그래서 조금 체중이 나가시는 분들이 이런 족저근막염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부종입니다. 이게 뭐냐면 신장과 심장, 그러니까 심장과 콩팥의 문제가 아니고 몸이 약간 부어 있으신 분들 있죠. 특히 여자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습기가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죠? 밑으로 내려가서 이 발바닥 쪽에 맺히게 되면 이게 발바닥에 감각을 이상하게 하거나 마찰열이 많이 생겨서 열이 난다거나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은 사실은 대부분이 여성분인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이런 증상을 겪으시는 분들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이 부분은 압도적으로 여자분들의 증상이고요.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 내에서 환자분들의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기타 사항으로서는 신발이 굉장히 불편하거나 그래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뭐 쉽게 해소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저희들이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걸 해소할 거냐라는 부분을 보면 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척추신경 쪽에서 압박을 받는다면 이 부분은 뭐 양방의 정형외과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접근법이 다를 수 있는데 두 번째 근육 관련 증상은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는 게 꽤 있습니다. 제가 이 힌트를 어디서 얻었냐 하면요. TV에 박원숙 씨가 나오는 같이 삽시다 라는 프로인가 거기 보니까 이걸 풀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푸시냐면 여기에 마사지 볼이죠. 마사지 볼, 그죠? 여자분들이나 뭐 마사지 할 때 등에다 놓기도 하고 막 하는데요. 이 마사지 볼을 가지고 이 엉덩이 근육을 푸시더라고요. 물론 이게 손으로 풀어도 되는데 이 마사지 볼을 바닥이나 벽에 대고 이 부분을 지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뭉친 근육을 푸시더라고요. 이거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시고요. 그리고 이 종아리 부분이 뭉쳐도 발바닥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종아리를 푸는 그런 운동들은 꽤 많죠, 그죠? 두드리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이 엉치나 그리고 이 종아리 부분에 근육이 뭉쳐 있는 걸 확인하고 푸신다면 이 발바닥 증상은 굉장히 쉽게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침을 쓰죠. 이런 부분에 침을 써서 푸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로 비만과 부종은 아무래도 단기간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체중을 줄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붓는 분들은 이 붓는 증상에 대해서 적절히 치료를 받으셔서 해소하셔야지만 이 족저근막염 증상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셨지만 원인은 명확합니다. 다만 조금 접근이 쉬운 증상이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나 그런 노력을 요하는 그런 증상이 있을 뿐이죠. 여러분들이 만약 족저근막염으로 고생하시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나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임상에서 보면 족저근막염을 겪으시는 분들이 사실 97, 8%는 여성분들이었고요. 그리고 그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만하신 경우 아니면 대부분 허리 시술을 받으시고 그 후유증으로 족저근막염을 겪으시는 분들이더라고요. 대부분이 여성분들인 이유는 역시 붓는 증상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설거지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그런 또 힐이나 이런 불편한 신발을 신고 서 계시거나 하는 부분에서 이 엉덩이부터 종아리 이런 근육들의 부담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대책을 강구하신다면 족저근막염 반드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불치병, 난치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걸 참조하셔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신다면 족저근막염 반드시 호전시키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